자, 현재 756.4km를 주행을 했습니다. 총 15시간 13분을 주행을 했고요. 연비는 14.8km 평균 이렇게 나왔습니다. 52km를 더 주행할 수 있다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총 합치면 808km를 주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다음 휴게소가 여기에서 47km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거 좀 불안불안하죠. 그래서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주유를 여기에서 하려고 합니다. 가족만 없이 저 혼자 간다 그러면요,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중간에 서른 하나 있어도 저희 가족과 함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서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좀 약한 모습이지만, 그럼 이제 한번 주유를 하고 나서 주행을 하게 되면 800km는 일단 갈 수 있다. 지금 현재 제가 주행한 조건에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고속도로에 올려놓고 80, 90 뭐 이렇게 정속 주행을 1구간 하면서 한 3, 40km에서 내가 뭐 19km 나왔네, 20km 나왔네, 이런 연비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런 것들은 평균 연비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사용한 조건을 말씀드리면, 일단 시내를 복잡하게 통과를 하고 나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2시간 정도의 극심한 정체, 그리고 한 300km 정도는 좀 흐름이 괜찮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중요해요. 자동차는 내연차 같은 경우에 디젤이든 가솔린이든 또 LPI든 시동을 껐다 켰다를 반복하면 연비 효율이 안 좋아집니다. 아이들링 스탑 이 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1시간 이상 엔진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짧게 5km, 6km를 계속 이런 패턴으로 1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이용을 하게 되면 연비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제가 2박 3일 동안 부산에서 캠핑을 하면서 1시간 넘는 간격으로 한 4, 5km 정도를 주행한 빈도가 한 열 몇 번 됐습니다. 한 서너 번 정도 됐으니까. 왜냐면 이제 중간중간 필요한 것을 사러 가기도 하고요, 이동을 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자동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움직이면서 농후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연비가 크게 떨어집니다, 평균이. 그러니까 현재 제가 서울에서 출발을 하면서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평균 연비가 15.9km가 나왔는데, 부산에서 대략 한 100km 정도 되는 구간을 1시간 간격 이상을 두면서 5, 6km씩, 7, 8km씩 짧게 운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게 되면 평균 연비가 일반 내연차로 확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된 모델이긴 합니다만,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감안하더라도 내려올 때 15.9에서 14.8로 평균 연비가 1.1km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여러분들이 괄목할 만한,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스타리아가 원래 연비가 별로 좋지 않은 차예요. 연비가 좋지 않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차 중량이 2.3톤이라 구름 저항이 많은 모델이에요. 구름 저항은 시속 80km 이하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시내에서 정지한 상태에서 움직일 때 특히 구름 저항이 크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연비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공차 중량은 2.3톤인데 총 중량이 3톤이 약간 넘어갑니다. 승차 인원이 최대 11명까지 고려가 된 차기 때문에, 물론 뭐 저희가 11명 다 태우고 움직인 건 아니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라운지 7인승 모델은 승용으로 분류된다. 아니, 그런데 승합차 기반으로 만들어진 7명 탑승의 승용 용도이니까 이걸 승용차로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승합차 기반의 승용이니까 이것도 승합차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차 중량 많이 나가고, 뭐 가족들 다 탔으니까, 그리고 또 캠핑을 위한 짐이 약 100kg 정도가 추가가 돼 있으니까 일단 구름 저하기 좋은 조건은 절대 아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비 저하의 요건이 뭐냐면 공기 저항입니다. 공기 저항은 단면적의 면적, 넓이, 이거와 그리고 공기 저항 개수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데, 어때요? 스타리아가 단면적도 이게 캐빈이 부풀어져 있는 식빵 형태니까 넓을 수밖에 없어요. 폭 전고가 높으니까. 앞에는 뭐 공기 저항 개수를 위해서 살짝 이렇게 날렵하게 이렇게 냈습니다만, 전면적, 닿는 면적은 크단 말이죠. 그리고 또 공기 저항 개수가 좋을 리가 없죠. 두 가지가 다 불리하니까 이 공기 저항 개수가 구름 저항보다 더 연비에 나쁜 영향을 주는 속도가 80km 시속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90, 100 이렇게 고속도로의 흐름에 맞춰서 속도를 내면 낼수록 공기 저항으로 연비가 떨어집니다. 어떤 분들이 80에서 90,
일부분을 한 30-40km 정속 주행을 했더니 디젤도 연비가 많이 잘 나오더라. 여러분들이 공기 저항이 가장 구름 저항에서 크게 차이 나지 않은 그 경계, 80에서 90 그 경계를 정체 구간 없이 가다서다 반복하는 그런 구간 없이, 그리고 시동 껐다 켰다 하는 건 없이 그냥 쭉 주행을 하게 되면 어느 차도 그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코나 가솔린 모델도 구간 연비 1.6T 적용된 모델 거의 30km 가까운 연비 효율을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뭐 그걸 전체 연비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등어 살 가운데만 딱 잘라가지고 이러니까 이 연비 테스트보다 훨씬 나는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측정했던 그 모든 환경을 다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이 측정을 해보시면 디젤 2.2 모델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 따지 연비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점에 있어서 하이브리드로 바뀌면서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만족을 준다. 물론 뭐 운행 여건이나 연비 관련된 주행 습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참고 정도로 해서 그런 차이가 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젤 모델에서 연비 효율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4기통 엔진의 MVH가 너무 안 좋습니다. 막 덜덜덜덜 거리고 소음 나고. 그러니까 제가 제 딸아이와 함께 2년 전에 국토대장정을 2달간 스타리아 캠퍼를 가지고 했습니다. 뭐 스타리아 캠퍼니까 연비가 더 안 좋았죠. 왜냐면은 그 안에 구조물 때문에 공차, 구름 저항이 더 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름에 여행을 떠났는데 아무래도 중간중간에 실내에서 공조를 하기 위해서 공회전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물론 이 디젤 차를 공회전 오래 하면 안 되죠.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차 안에서 쪄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회전을 잠깐 하면서 공조를 맞추는 그 순간에 너무 막 덜덜덜덜 거리면서 이 소음 진동 때문에 이 넓은 공간의 이점을 충분히 누리기도 전에 그 소음 진동 때문에 상당히 불쾌감이 컸거든요. 이것 때문에라도 디젤 스타리아는 이 구간적인 이점, 진짜 어떤 모델도 따라올 수 없고, 스타리아만의 엄청난 장점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진짜 장기 보유를 하면서 내가 이 쾌적한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간절히 원했던 게 왜 이런 형태의 전기차가 나오지 않느냐. LPI 모델이 있긴 있는데 이 LPI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연비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토론합니다. 실행주행 같은 경우에는 보통 4에서 5리터당 그 정도의 연비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정속주행을 고속도로에서 한다고 해도 뭐 7, 8 그 정도 나오거든요. 물론 LPG의 유류비의 장점이 있긴 있으나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은 이것도 상당히 부담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숙한 그런 사용성과 거주 공간에서의 쾌적함,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갖추면서 연비 효율을 잘 가져갈 수 있으려면 하이브리드가 결국은 스타리아에서는 가장 현재로서는 좋은 선택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한 756km를 주행을 하고 15시간 22분 동안 다양한 용도에서 활용을 해본 결과 지금 이 스타리아 하이브리드의 완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넓은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 하이브리드가 좋은 대안이다. 사실 생각 같아서는 전기차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어요. 하이브리드도 역시 시동을 걸 때 내연기관 특유의 진동, 소음 안 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사실 3원 촉매도 있고 최대한 공해 물질을 밖으로 배출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공회전은 환경 문제 그리고 주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고전압전 배터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치면 공조는 뭐 시동과 관계없이 전기차는 그냥 전원을 온하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실내 전장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고 에어컨디셔너, 뭐 히터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V2L을 통해서 외부 기기를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뭐 차박을 한다든지 캠핑을 할 때 그 편의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이브리드로만 돼도 실내 거주성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전기차로 만약에 바뀌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그 거주성 면에 있어서 탁월한 장점을 갖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스타리아 전기차는 정말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 저는 스타리아 전기차가 나오면 정말 앞뒤 가리지 않고 구입을 해서, 사실 제가 스타리아를 구입을 할 만한 이유도 없고
목적성도 없는데, 이런 차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설사 가족 용도로 많이 쓰지 않는다 그래도 실제로 제가 자동차에서 업무를 보거나 또 여가 시간을 보내거나 할 때 이 정도 공간이면 충분히 나만의 아지트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공간적인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리아 전기차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저는 그 차를 꼭 구입할 생각이고, 스타리아 전기차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만약에 했을 경우라면 하이브리드 이 시스템을 갖춘 이 스타리아 라운지 7인승 모델이 제가 딱히 사용 용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용을 위해서 또 레저를 위해서 한 대쯤 보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강렬하게 들 만큼 완성도가 뛰어납니다. 많은 분들은 국산, 특히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가 뭘 그렇게 좋냐, 도요타에 비해서 뭐 떨어지지 않냐, 뭐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시는데, 지금 내연 엔진의 완성도라든지 하이브리드의 동력, 파워트레인의 완성도 이외에 소프트웨어의 전기전자 제어의 그러한 완성도가 하드웨어 포텐셜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이 부분에 있어서 현대 기아의 성과가 가장 빠르고 눈부십니다. 많은 제조사들이 10년 전서부터 KSD 메카니에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하드웨어의 포텐셜을 극한으로 올리는 바로 이러한 설계가 곧 자동차의 새로운 설계의 흐름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줬어요. 크게 네 가지죠. 커넥티비티, 이 연결성,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오토로봇 자율주행을 하게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최대 서비스 공유와 그리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한 서비스, 그리고 나서 이제 전기차가 기반으로 돼서 이 모든 것들이 서포트가 되는 이런 환경들을 전기전자 제어를 통해서 기존의 내연차의 기계장치를 만들고, 그 기계장치를 단순히 소프트웨어가 보조하는 식의 그런 설계는 구태의연한 과거의 설계 패턴이니까 이러한 설계 방식이 앞으로는 변경될 것이다 라고 해서 10년 전서부터 이러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많은 제조사들이 얘기를 했어요. 대표적인 게 벤츠였는데, 그전에는 기계장치의 ESC가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제동장치로 해서 스테빌리티 컨트롤을 지원하는 그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전기전자 제어를 통해서 전기 모터가 들어가고 배터리가 들어가고, 하이브리드부터는 전기 모터의 즉각적인 출력, 즉각적인 토크를 기반으로 예측 제어, 피드백 제어를 포괄적으로 하고, 또 그걸 통해서 ESC보다 보다 확장된 비클 모션 컨트롤, VMC라는 보다 적극적으로 출력단에서 제어가 되면서 스테빌리티 컨트롤을 ESC보다 더 포괄적으로 하는 전기전자 제어가 자동차의 SDV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의 자동차는 파워트레인, 서스펜션, 이걸 통해서 브레이크를 기반으로 패시브한 제어를 하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전자 제어가 결과적으로 파워트레인의 완성도를 넘어서 자동차의 활용도, 그리고 MVH에 대한 최종적인 만족도, 그리고 승차감, 진동을 줄여주고, 그리고 주행 환경에 맞는 그런 최적의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실내 공간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런 조율을 해주는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부분을 현대기아가 가장 잘하기 때문에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용량은 작지만 전기 모터의 즉각적인 출력을 통해서 자동차의 완성도 그리고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하이브리드의 현대기아 모델들의 상품성이 과거와는 뭐 비교도 할 수 없게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나 미국이나 일본 제조사들은 예전에 기계장치를 기반으로 전통적으로 해오던 비클 다이나믹스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완성도들이 1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그냥 상품성을 유지하는 그런 정도였다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들어가는 하이브리드부터는 기존의 현대 기아차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완성도, 그리고 또 사용 편의성, 이런 것들을 통한 소비자들의 만족도, 이런 부분들이 정말 과거의 한 5, 6년 전의 상황과는 크게 비교가 될 만큼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차들을 시승해 보시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리아도 동력 장치가 하이브리드로 변경됐을 뿐인데 API는 물론 디젤과는 정말 전혀 다른 차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편의성, 거주에 대한 활용도, 그리고 연비, 또 그다음에 출력에 대한 만족도, 또 MVH에 대한 향상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동차의 미니밴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졌다. 그리고 이 정도라면 가격 대비 아마 글로벌 탑5에서 나오는 이런 밴 형태의 하이브리드 가운데서는 단연 최고의 가격 대비 만족도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물론 이게 하이브리드가
전기차로 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가격 같은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메이커에서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여기에서 이제 EV로 변경됐을 때 그 만족도는 더 크게 확장될 것이고, 우리가 자동차를 또 하나의 공간으로 다양한 용도로 멈춰져 있는, 움직이는 하루에 평균 2시간 이외에 22시간 동안 주차장에 머무르는 그 순간까지도 자동차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면서 제2의 거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포문을 열어주는 전기차 시대에 이 스타리아와 같은 미니밴 형태의 이러한 전기 밴이 우리의 생활을 얼마나 바꿔놓을 거고, 다양하게 자동차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오는 만족도를 얼마만큼 높여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면에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스타리아 형태의 전기차가 가져올 일상생활에서의 변화, 저는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하고 있고, 아마 전기차로 출시가 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 차를 출고를 하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그런 계획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국산에서 뭐 새로운 모델이 나왔다 그러면 덮어놓고 좋다고 하면 어떻게 해. 그냥 날카로운 시각으로 해서 좀 까기도 하고, 그래야 국산차가 정신 차리고 더 잘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억지로 흠을 찾고 또 뭐 개선해야 될 점들을 막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막 제조사를 혼내고, 지금 이렇게 겉멋에 취해가지고 혹은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억지로 찾아가지고 좀 이렇게 클릭이나 뭐 바이럴, 어그로 뭐 이런 것들을 끌 필요가 사실 없을 만큼 이 스타리아 하이브리드의 완성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과도기적인 그런 파워트레인을 통해서 SDV 또 VMC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향상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격과 같은 모델에도 이 정도의 완성도의 어떤 상품성을 보여준다고 하면, 궁극적으로 PB5 그리고 또 ST1 전동화된 스타리아, 그래서 전기차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미니밴에서는 이제 SDV가 정점을 이룰 것이고, VMC가 즉각적인 전기 모터의 토크, 또 예측 제어, 피드백 제어 부분에서 내연차 기반의 전기차가 어시스트하는 하이브리드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만족도를 보여줄 것이고, 또 고전압 배터리가 다양한 환경에서 우리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그런 쾌적한 사용성도 보장을 할 거란 말이죠. 다양한 경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전기 기반의 밴은 얼마나 또 괜찮을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또 관심 있게 생각을 해볼 만한 포인트라는 점입니다. 정말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잘 만든 모델이고요. 그리고 전기차가 정말 기대되는 그런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캠핑을 위해서 저희가 이 차를 빌려서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이야기, 저 혼자만 갔다 왔다 그러면은 뭐 많은 콘텐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뤘겠습니다만, 컨텐츠 촬영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이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라운지 7인승 모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